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창호 네. 씨와 문재인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곳이 전주지검 형사 3부 아닙니까? 여기서 검사 10여 명을 투입해 갖고 아주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고 그 수사를 지휘하던 분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 아니었습니까? 그 전주지검에서 서창호 씨 수사 관련 그 이전에 이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피의자로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소환을 통보를 했다고 하네요. 네, 뭐 조만간 뭐 날짜를 잡지 않겠느냐. 뭐 8월 중에는 하겠죠. 8월 중에 뭐 하는 걸로 뭐 임종석은 반발을 하지만은 뭐 출석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2018년 3월에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중진공 이사장. 이사장. 굉장히 중소기업을 다루는 굉장히 큰 공기관이죠.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중소기업한테 돈과 지원을 다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거고 집행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장관하고 이 중진공 이사장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한다면 중진공 이사장이 훨씬 실속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인데 이 사람 임명 직후에 공교롭게도 그 문재인 사위 서창호 이분이 항공사 경험도 전혀 없는데 이상직이가 갖고 있는 타이 이스타젯 저가 항공사죠. 여기에 전무로 채용이 됐어요. 이상직은 이스타 항공의 오너 아닙니까? 오너죠. 그 타이에 또 현지 그 회사가 법인을 하나 만든 법인을 만드는데 여기에 전무로 가고 또 하필이면은 또 서창호 부인이 그 문다혜잖아요. 문재인 딸. 이 사람 가족이 전부 그 태국으로 갔잖아요. 문재인 임명 때. 토피성 이주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이스타 항공, 타이스타제대 직원들이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수발을 들은 거예요. 수발을. 이거 다 뇌물 아니냐. 뇌물 아니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지금 조사를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월급하고 생활비 이렇게 주어가지고 한 3년 동안 했는 것 같은데 그게 2억이 넘고 플러스 알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억 이상 넘으면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든 직접 뇌물죄든. 일부 이 법조인들은 이거야말로 사위고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뇌물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이 사람이 갑자기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그 후로 전주 의뢰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도 됐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천 받으면 그냥 국회의원 자리를 준 겁니다. 준 거 아닙니까? 준 거 민주당이 그것과 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스타젯 항공 취업, 생활비 지원, 또 딸의 여러 가지 뒷바라지 이런 것까지를 한 거고 서로 교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뇌물이라고 봐야죠. 그걸 이제 뇌물인데 이제 제3자 뇌물이라고 본 거죠. 문재인한테 직접 주진 않고 문재인 딸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뭐 어떻게 보면 큰 중대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초점을 맞추는 게 그 2018년 3월에 이상직이가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됐는데 그 전해 4개월 전 2017년 12월에 청와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답니다. 거기에 이제 임종석이가 참석을 한 거죠. 그리고 조현옥 인사수석 당시 참석을 한 거죠. 그때 임종석이가 비서실장 했으니까 사실상은 문재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회의 주제를 해서 여기서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각뿐만 아니라 이런 각급 공직
그런 인사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인사위원장이 거기서 결정해서 대통령한테 재가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공식 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 이전에 이미 내정이 됐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면은 무슨 사장이다, 감사다, 상임이사다 이런 공모가 나오지만 대충은 다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이 공고를 내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게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특히 정부 산하 공기업이라든가 공기관, 공공기관 뭐 이런 데는 아무래도 누가 될 거라는 거는 대충 후보자만 이렇게 봐도 보이죠. 지금도 자리가 여러 개 나니까 피 터지는 싸움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라든가 인사 그런 라인을 대가지고 또 여권의 실세들을 대가지고 사실상 다 미리 내정이 돼버리거든요. 나머지 그거 모르고 내는 사람들은 다 들러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연락이 와갖고 내야지 못 모르고 갔다 아이고 이거 공모구나 하고 냈다가는 들러리 효과를 붙이 못 온다는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비밀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임종석이가 이상직을 알 리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상직을 이렇게 주었겠느냐? 문재인이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조현옥 인사수석은 물론이고 그 당시에 홍정학 그 벤처 장관, 차관 또 백원우 당시 민정수석실의 뭐 비서관 다 지금 수사를 했습니다. 아주 뭐 관련자들 전부 수사를 했고 이제 정점 바로 밑에가 비서실장 아닙니까? 임종석이를 불렀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남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남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죠. 이게 얼추는 문재인, 임종석이가 조현옥 인사수석한테 지시하고 또 벤처 그 중소벤처부 장관 소관이니까 또 거기서 또 절차를 또 밟아야 되거든요. 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민정수석실에 거기서 또 신원조회도 하고 뭐 그러죠. 여러 가지 한 거로 뭐 보여지는데 임종석이가 입을 열면 문재인은 당장 들어와야죠. 당장. 근데 임종석이는 입을 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임종석이가 한 얘기가 언론 보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 보복 수사를 할 것이냐 딱하기 그지없다. 소환에 응할 것이되 정치 검찰의 그러한 수사에 일일이 대꾸하거나 진술할 의사가 없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임종석은 뭐 묵비권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종석이가 묵비권 행사하더라도 그 이상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딱 엮을 수 있는 문재인 고리를 딱 엮을 수 있는 이거를 찾아내야죠 검찰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특히 뭐 그 당시에 핵심적으로 임종석 외에 뭐 조현옥 그런 정도 외에 진짜 그런 그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할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전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문. 그것은 증거가 아니거든요. 알아서 기는 거죠. 특히 아마 문재인이가 개입될 수도 있고 아마 김정숙이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문재인이가 했다고 봐야 하는데 어쨌든 김정숙이가 했더라도 임종석 선에서 입을 딱 닫아버리면은 또 조현옥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입을 닫으면은 문재인을 소환하는 데는 우리 언론에서 얘기한 대로 금방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임종석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아주 뭐 수사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게 자꾸 조현옥 그 피의자로 조사한 게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바로바로 이어서 하지 못하고 지금 텀을 이렇게 두는 거는 거기에 대한 그 개입의 고리 여기에 대한 확정적인 뭐 서류 이런 게 아마 구두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수사의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문재인을 소환하려면은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쥐지 않고는 그렇죠. 뭐 그렇다더라. 역풍 맞죠. 이렇게 소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와갖고 증거 내봐라 하면은 없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는데요. 혹여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동안 이 문재인 수사 뭐 이재명 수사도 비슷합니다만은 좀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뜨뜻미지근했죠. 예. 그래서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꾸 톤다운을 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소문은. 그러나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뭐 문재인 수사는 물론이고 김명수 수사 뭐 그동안 이른바 캐비넷에 넣어두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다 꺼내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있다 없다 제가 이걸 판결을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임종석이가 입을 다물다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꼭 임종석 입만 열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입증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진술에만 의존했다가는 나중에 법원 가서 또 펀펀이 나가 떨어지죠. 나가 떨어지죠. 가서 부인해 버릴 거 뻔한데. 하고 임종석이라는 거는 뭐 옛날 뭐 전대업 시절부터 투쟁과 뭐 재판엔 달고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달고 다른 사람인데 그거 쉽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임종석이는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것도 재임 명령 수사 내렸는데도 조국하고 둘이 수사하는데도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판결도 나왔고 다 됐는데 임종석을 왜 못 엮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범은 문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수사를 지금 봐주고 있다는 게 이원석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울산시장 하명 그 송철호 문재인 친구 살려주려고 청와대가 총동원돼서 한 거는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증거도 나오고 재판 1심도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좀 빨리 좀 결론을 내서 문재인을 빨리 좀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차관이 내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시대가 되면은 이제 이재명 수사에서 문재인 수사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또 같은 충청도 부인이시니까 좀 아시는 바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주 출신이죠. 대통령 고향하고 좀 비슷하죠. 그 심대평. 충남지사. 옛날에 그 자민련 대표도 하고 충남지사도 하고 충청도에서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꿈이 있었죠. 한때는 그러겠죠. 뭐 총리, 뭐 대권 꿈까지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좀 못 갔죠. 어떻게 보면 JP 김종필하고 심대평하고 한때는 뭐 쌍벽을 이룰 정도로 뭐 위상이 컸어요. 그분의 좀 아들인데 굉장히 이분은 지금 뭐 한동훈이라든지 뭐 이원석 이런 사람들은 특수통이거든요. 이분은 이제 기획통. 기획. 검찰에는 기획통, 특수통, 공안통. 이게 이제 3대 주류 멤버들 아닙니까? 그래서 심우정 이분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좀 유명하고 또 법무부 기조실장 때는 그때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한다고 뭐 난리 피울 때 이분이 그 반대했었죠. 그래서 결제 라인에서 좀 벗어날 정도로 수모를 당했는데 그 윤 대통령이 아마 그런 심지가 굳고 좀 의리가 있는 거를 좀 높이 평가한 거 아닌가 뭐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시대가 오면은 지금 이재명 수사도 일부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 뭐 주요 사건들은 재판에 넘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수사는 아직까지 뭐 매듭지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이 제3자 뇌물죄뿐만 아니라 김정숙의 그 특활비 관봉권 사용, 타지마을 관광 문제, 샤넬로 사건 이런 것들도 있고 문다의 그 수상한 돈거래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일가와 관련된 수사들은 뭐 수사를 한다는 소문만 뭐 누구를 불러댔다 뭐 이 타지마을 관광과 관련해서도 외무부 과장을 불렀다, 문체부 과장을 불렀다, 인도 대사관 직원까지 소환했다 하는데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진짜
국회 인준을 받아서 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특수통은 아니지만 예. 좀 매듭을 확실히 지어야 하지 않겠나. 그럼요. 뭐 정치적으로 너무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혐의가 있는 건 바로 수사해서 결론을 내줘야죠. 지금 검찰이 뭐 검사들 탄핵당하고 검사 수사권 뭐 기소권 뭐 분리해서 다 뺏어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서 검찰 사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 그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검찰이 할 일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검찰하고의 조폭 싸움인데 왜 범죄 영화 보면은 예. 검찰이 조폭 때려잡지 않으면 조폭한테 검찰이 맞아 죽습니다. 예. 지금 그 꼴이에요. 범죄인들을 소탕하는 게 검사잖아요. 지금 그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범죄인 중에서 제일 머리 굵은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하고 이재명이잖아요. 예. 빨리 범죄인 거 잡아서 처단해야죠. 근데 그걸 우물쭈물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하는 나라 맞아? 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 내에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의심 나오고 혐의 있는 거는 분명하게 빨리 매듭을 지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종석도 지금 네. 지난 9일날 소환 네. 통보를 하면서 뭐 피의자도 아니고 지금 참고인 신분으로 그렇죠. 소환 조사하면서 네. 물론 아직은 피의자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참고인 소환 조사하면 다시 또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또 해야만이 그렇죠. 임종석도 잡아낼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검찰에서 거기까지는 지금 수사가 네. 진전이 안 된 건지 네. 임종석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야 문재인도 그렇죠. 부릅니다. 그렇죠. 예. 네. 좀 확실하게 네. 요 심우정 네. 검찰총장 시대에는 매듭을 지어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눈치 보지 말고 예. 검찰 신뢰도가 지금 땅에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 걸 좀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뭐 관련된 수사도 그것도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눈치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왜 저래 저게? 예? 뭐, 지금 다 소환 네. 조사해놓고 네. 발표도 못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좌우당간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을 또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새로운 심우정 예. 검찰총장한테 네. 기대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인품도 훌륭하고 네. 또 뭐 특수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주 주요한 요직을 다 거친 분 아닙니까? 아주 뭐. 예. 예. 거기다가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청 자체를 폐지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렇습니다. 판이기 때문에 어깨가 좀 무겁기는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도 원칙과 그럼요. 정도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죠. 그렇죠. 또 다시 조사할 때는 어디 저 안가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예. 검찰청을 불러야죠. 영부인이라도 불러야죠. 불러서 그걸 꼭 공개해서 망신주라는 게 아니고 비밀리에 검찰청이 불렀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 옛날에 조국 같은 경우도 비밀리에 불러서 조사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찰청에서 하는 거하고 대통령실이 지정해서 장소 정해서 거기 가서 검사들이 휴대폰 그거 반납하고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 당했다는 소리 들을 정도면은 벌써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국민들한테는 평가를 못 받습니다. 예. 그런 점을 신임 검찰총장이 그런 여론을 그럼요. 신임 검찰총장이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오히려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